자, 1번이요. 상가 건물의 임대차는 뭐가 돼야 되냐면 여기 있어요. 상가 건물은요, 사업자 등록의 대상이 돼. 사업자 등록,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요, 우리가 법인 있죠, 법인. 법인은 원래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적용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런데요, 여기 법인 있죠. 법인의 경우에도요,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이 돼요. 자, 사업자 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로서 임대차 목적물인 건물을 줄고요, 영업용으로 사용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여기서 봐봐요. 뭐는 안 된다? 동창회 사무실 있죠. 동창회 사무실이라든가 종종 사무실 있죠. 종종 사무실이라든가 또는요, 이런 것들은 안 돼요. 왜요? 영업용이다 아니다? 아니죠. 교회 돼야 안 돼요. 교회 안 되죠. 교회요? 안 된다 이 말이죠. 2번, 상가 건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부상 표시가 아닌 뭐라고 한다? 실질적으로 판단한다. 그 실질한 게 뭐냐? 바로 3번을 얘기해요. 우리가요, 올해 상가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영업을 해야 된다고 그랬죠. 여기 한번 봐봐요. 여기가 공장인데요, 공장이 20평짜리 도금 공장이에요. 그런데 공장 면적이 너무나 적으니까요, 옆에다가 컨테이너 박스를 2개를 갖다 놓고요, 하나는 사무실 용도로 쓰고요, 하나는 판매를 했단 말이에요. 여기서요. 알겠죠? 그러면 이 전체를 뭐로 본다? 그것을 상가로 볼 수 있다. 이것을 상가로 본다. 공장이지만 상가로 본다 이 말이죠. 실질적으로 이 공장 안에서 물건을 만들고 공장에서 물건을 판매한 것은 아니지만 바로 옆에다가 컨테이너 박스를 놓고 판매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공장은 실질적으로는 영업을 하기 위한 거잖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의 적용을 받는다 이런 말이에요. 이해됐죠? 자, 그 다음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도금 작업을 하며 임차 부분과 인접한 컨테이너 박스에서 영업활동 이렇게요. 그때는 상가가 된다. 상가에 적용되지 않는다. 틀렸죠? 4번, 사업자 등록 신청서에 첨부한 임대차 계약서상 목적물의 소재지하고요, 등기부상 표시가 불일치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실제로요, 계약서상의 주소하고 등기부상의 주소가 다르다 이 말이죠. 이럴 때는 대항력을 인정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공시방법이 될 수가 없다 이렇게. 그 말은 대항력이 없다 이 말이죠. 그러면 사업자 등록, 이 사업자 등록은 만약에 주택으로 보면 뭐하고 똑같죠? 전입신고하고 똑같죠? 이 전입신고는 언제까지? 배당요구 종기까지. 그래서 배당요구 종기까지 존속하고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배당요구 종기 이렇게. 자, 그 다음에 14번은요. 13번 정답 몇 번이죠? 3번이요. 자, 14번은요. 건물의 일부분을 임차한 경우, 여기 줄고요, 일부를 임차하죠. 일부를 임차하면 뭐냐? 이것은 도면을 첨부해야 돼요. 도면을요. 여러분 지금 여기 한번 보시면 우리가 지금 5층이잖아요. 우리 학원이요 502호단 말이죠. 1호인지 2호인지 잘 모르겠어요. 어쩔 때는 1호로 오고 어쩔 때는 2호로 와요. 그러니까 이게 몇 톤인지 잘 모르겠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우리 학원 건물에 딱 보면 건물이요, 여기 보면 여기가 지금 뭐가 있죠? 여기가 지금 보험회사가 2개가 있죠. 여기가 지금 우리 학원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보험회사하고 딱 보면 이게 다 도면, 저도 도면 첨부를 했거든요. 사업자 등록할 때. 설령 여기는 도면을 첨부하지 않더라도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런 경우는 도면을 굳이 첨부하지 않아도 큰 문제가 없어요. 알겠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만약에 여기도 뭐 예를 들어서 뭐 분식점이고요, 여기도 분식점이고, 여기 식당이 되게 봐요. 그러면 헷갈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런 경우는 도면을 첨부하지 않으면 안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거 혹시 합동이란 말 들어봤어요? 합동. 건물이 합동된다. 그러면 건물이요, 여기에는 101호하고 102호가 있었는데요, 원래는 101호도 따로 부장되고 102호도 따로 부장되는데 이것을 칸막이를 타가지고 하나로 물건을 만들어 버리죠. 알겠죠? 그래서 이거 건물이 합동됐다고 한단 말이죠. 그런데 원래는 이게요, 이게 101호고 이게 102호란 말이죠. 102호에 저당권이 있었어요. 여기는 40평이고 여기는 60평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게 이제 이렇게 된 상태에서 여기를 칸막이를 없애버리고 통으로 딱 해가지고 100평으로 해가지고 상가를 가지고 있다가 이 상가가 경매가 된 거예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럼 원래 이 저당권은 여기 40평에만 저당권이 여기 미쳤잖아요. 이게 이제 합동돼서 하나의 건물이 됐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이 저당권은 전체 경매 대가에서 6대4의 비율에 의한 거기에 대한 매각 대금에 대해서만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거예요.
알겠죠? 이것은 우리가 이제 합동됐다고 하는 것이고요. 이건 건물이 두 개가 하나가 됐다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는 하나의 건물인데, 건물 어떻게 해요? 우리가요, 이게 하나인데요, 이것을 이렇게 나눠가지고 지금 임대로 줬잖아요. 그랬을 때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말이죠. 무슨 알겠죠? 그랬을 때 얘기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때는 임차본을 표시한 도면을 첨부해야 돼요. 2번, 상가 건물을 임차하고 사업자 등록을 마친 사업자가 임차 건물의 전대차 등으로 당해 사업을 개시하지 않거나. 지금 무슨 말이죠? 사업을 개시하지 않았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지금 인도를 받지 않는 거나 마찬가지죠. 또 여기는 뭐를 했죠? 폐업을 했죠. 폐업했단 말은 주택을 보면 뭐하고 똑같아? 전출 신고하고 똑같죠. 그러면 대항력이 있다 없다? 없다. 적법한 사업자 등록이라고 볼 수가 없다. 자, 그럼 3번은요,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에 관하여 전체 기간을 10년으로 제한하는 규정은 법정갱신에는 적용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리고 우리가 법정갱신 어떻게 하지 봐봐요. 한 사람이 이렇게 했단 말이죠. 10년의 기간을 보장한다고 돼 있잖아요. 그럼 이 사람은 임대는 10년만 보장해 주면 되는 줄 알았단 말이죠. 10년째가 딱 될 때까지 아무 말 하지 않는 거예요. 다시 그럼 또 1년이 법정갱신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10년은 의무적으로 보장을 해줘야 되는 것이고, 법정갱신은 서로 다른 제도죠. 그러니까 10년째가 되는 해에 6개월에서 1개월 사이에 임차인한테 나가라고 해야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데 그 말을 하지 않으면 다시 1년이 연장이 돼. 그럼 모두 몇 년이 된다? 11년이 되죠. 그러니까 10년의 기간은 법정갱신에는 적용한다 안 한다? 적용하지 않는다. 다른 말로 11년을 살 수 있다 이런 말이죠. 4번은요, 사업자가 폐업신고죠. 그러면 대항력이 상실해요. 그 다음에 다시 같은 상으로 다시 사업자 등록을 다시 해서 다시, 그러면 그대로 존속한다? 틀렸어요. 새로운 대항력, 그 다음날 0시부터 새로운 대항력이 발생하는 거예요. 새로운 대항력 이렇게. 자, 5번은요,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적용되는 상가건물의 공유자인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를 하는 경우, 여기 봐봐요. 여러분 상가건물의 공유자죠. 상가건물의 공유자가 여러분요, 주택이든 상가든 관계없이 임대차에 관한 모든 것은 지분의 과반수, 상가든 주택이든 임대차에 관한 모든 것은 지분의 과반수, 이렇게 과반수. 그래서 지분의 과반수지 공유자의 과반수가 아니고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 결정을 한다 이렇게. 정답 몇 번이다? 4번이죠. 그래서 4번이다 이렇게. 자, 15번은요,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건은 최초의 기간을 포함하죠. 제외 그러면 안 돼요. 몇 년이다?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행사할 수 있는데, 최초의 기간이라고 하면 이 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체결됐다가 이 법 시행 이후에 갱신된 임대차도 포함한다.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서 봐봐요. 만약에 2003년에요. 만약에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제정이 돼서 시행이 됐다. 그런데 그러기 전에 이 사람이 2000년부터 이 집에서 살고 있었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럼 10년이라는 것은 오늘부터 10년이 아니고 처음에 들어왔을 때부터 3년 됐고 이제는 앞으로 몇 년만 인정하면 된다? 7년만 인정하면 된다. 모두 해서 몇 년이다? 10년이다 이런 뜻이죠. 알겠죠? 2번, 임대차 계약상의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 양수인이 승계 이전에 차임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없다? 여러분요, 해지를 못하죠. 이런 것은 여러분요, 기본으로 딱 알아야 되죠. 뭐다? 이것은 채권이다. 오케이, 채권이다. 알겠죠? 여기 보죠. 여기 갑이 있고 임대인이죠. 여기 을이죠. 을이 갑한테요, 보증금을 차임을 2번 연체를 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건물주가 병한테 바뀌었어요. 바뀌고 난 다음에 또 2번을 연체했어요. 그러면 2번이다 4번이다 이게 문제가 된 거예요. 상가는 몇 기를 연체하면 3기를 연체하면 나가러 갈 수 있잖아요. 그럼 이것을 2번이다 4번이다 2번이다 이 말이죠. 2번, 특정인과 특정인, 특정인과 특정인이다 이런 말이에요. 이걸 채권이라고 하는 거죠. 만약에 이 양수인이 이 2번에 연체된 채권을 양수했다 한다면, 양수를 했다 한다면 몇 번이죠? 4번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몇 번이다? 2번이다. 특정인과 특정인 이렇게. 그래서 당연히 승계한다고 볼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자, 3번은요. 임대인의 지위 승계 전까지 발생한 종전 임대인에 대한 연체 차임과 관리비 등이 양수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할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되므로 양수인의 임차인에 대한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무는 뭐가 된다? 소멸하였다. 이렇게 돼 있나요? 좀 이따 봐. 여기. 자, 여기 한번 봐봐요. 5번. 상가 건물의 임차인이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3조에서 정한 대항력을 취득한 다음 공유물 분할을 위한 경매 절차에서 건물의 소유자가 변동이 된 경우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뭐한다? 승계한다. 똑같죠? 지금 여기서 지금 정답 몇 번이죠? 2번인데요. 지금 여기 봐봐. 여기 지금 3번을 봐. 3번하고 이러면 헷갈려서 안 되는 게 뭐냐면 여기 지금 갑하고요 을하고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서 이 사람이 2번 연체했다고 그랬죠. 그러고 나서 건물주가 지금 이렇게 병으로 바뀌었다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다시 또 여기 2번 2기 연체하죠. 그럼 모두 해서 몇 기라고 그랬죠? 원래는 2기로 보는 것이고 이 병은요 3기 이상이라고 해서 해지할 수 없다고 그랬죠. 그런데요 임대차가 종료가 된 거예요. 임대차가 종료가 돼서 이 임차, 그러면 어때요? 이 사람이 대항력이 있죠? 대항력이 있으니까요. 대항력. 그러면 대항력이 있으니까 당연히 지금 이 임차인한테 양수인한테 대항하고 살고 있겠죠. 그러면 이 사람이 이제 대항력이 있으니까 임대차가 끝났어. 끝났을 때는 어떻게 하지? 임대차가 끝났어. 그러면 이 사람은 을은 목적물을 인도하고 갑은요 보증금을 반환해야 되겠죠. 이 보증금 반환할 때 2번 것만 반환해야 되느냐, 빼고 반환해야 되냐, 보증금을. 알겠죠? 이 모든 것을 다 공제하고 반환하느냐, 이게 문제가 된 거예요. 알겠죠? 이제 이때 판례가 지금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기 있어요. 내 말 지금 이해됐죠? 지금 지금 다시 이제 읽어요. 3번. 임대인의 지위 승계 전까지 발생한 종전 임대인에 대한 연체 차임과 관리비 등이 있어. 옛날 건 안 내고 지금 계속 이 사람이 지금 살고 있다 이 말이죠. 알겠죠? 관리비도 안 내고 상가에서. 그러다가요 양수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할 보증금 반환 측에서 이 모든 것들도 다 당연히 공제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럼요 우리가요 임대차가 종료가 되죠. 임대차가 종료가 되면 그때까지 발생한 임차인의 모든 채권을 공제한다. 민법에서 배웠죠. 그걸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요 임대차 연체 차임이 있을 때 이것을 이 연체 차임을 가지고 우리가 해지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문제가 발생하죠. 이때는 원칙적으로 채권 양도 양수 절차를 거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해지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런 말이죠. 그런데 그 말하고 이거 다르죠. 임대차가 끝나가지고 이제 보증금 반환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이 말이죠. 종전에 있었던 연체 차임 관리비 밀린 거 있죠. 이것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관리비 차임 밀린 거 이 모든 것을 다 공제하고 나머지를 준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셨죠 지금? 알겠죠? 그것을 얘기해요. 그래서 양수인의 임차인에 대한 보증금 반환 채무는 그건 소멸하였다. 이 말은 당연히 공제되므로 여기까지 중요해요. 당연히 공제되므로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지금? 이렇게. 자, 그 다음에 5번은요. 임차 건물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이미 발생한 연체 차임이나 관리비 등은 별도의 채권 양도 절차가 없는 한 원칙적으로 양수인에게 이전하지 않고 임대인만이 임차인에게 뭐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원칙은 그렇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아까 뭐죠? 당연히 여기서 뭐라고 했죠? 여기서요? 봐봐. 몇 번이죠? 2번이죠? 2번하고 5번을 같이 연결해야 돼. 2번하고 5번을. 그러니까요. 당연히 지금 5번을 먼저 볼까요? 5번. 5번을 보면 임차 건물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이미 발생한 연체 차임이나 관리비 등은 별도의 채권 양도 절차가 없는 한 원칙적으로 양수인에게 이전되지 않고 그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2번 연체했다. 그것이 당연히 양수인에게 이전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2번에서요. 소유자가 바뀌고 난 다음에 또 2번 연체했다. 그러면 4번이 되지 않고 몇 번이다? 2번밖에 안 된다. 그런데 3번은 임대차가 끝났다. 끝나서 보증금을 반환할 때는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연체 차임이라든가 관리비 등 또는 소홀미상을 다 공제하고 나머지만 반환한다 이 말이에요. 보증금 반환할 때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 자, 16번 권리금이죠. 여러분 이 권리금에 관한 것이 지금 최근에 판례가 자주 나오고 있단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1번은 이러면 좀 중요해. 권리금 해소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처음부터요 반드시요 임차인하고 신규 임차인하고 권리금에 관한 계약이 성립 체결되어 있어야 돼요? 있지 않아도 돼요? 있지 않아도 된다. 왜 그러냐 봐봐요. 내가 임차인이 나가려고 그래요. 그랬더니 임대인이
임대인이 뭐라냐면 자기가 이거 쓸 거니까 그냥 나가라는 거야. 놓고요. 자기가 쓴다고. 그러니까 내가 어때요? 굳이 그럼 내가 그러면 자기가 쓴다는데 내가 임차인을 내가 새로운 신규 임차인을 소비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죠. 그래서 안 하고 있었는데요. 갑자기 내가 권리금 달라고 하니까 뭐라고 하냐? 너가 그러면 신규 임차인 데려와야지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그럼 처음부터 자기가 쓴단 말 안 했으면은 내가요 다른 사람을 데려왔겠죠. 중개업소에다가 뭐죠 상가 건물을 내 가지고 다른 사람을 소비했겠죠. 그래서 판례가 뭐라겠냐? 권리금이 보호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규 임차인과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지 않아도 된다. 지금처럼 임대인이 자기가 사용한다고 해서 나가라고 하니까 굳이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을 소비할 필요가 없었다 이 말이죠. 그래 이런 경우는요 당연히 임대인이 권리금을 내주든지 만약에 임대인이 권리금을 내주지 않고 신규 임차인이 없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하게 되면 임대인이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이런 말이에요. 알겠죠? 그 다음에 이번은요 최초의 기간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10년을 초과했다. 임차인이 계약갱신 요건을 행사할 수 없죠. 그래도 권리금 해수기의 보호 의무를 부담한다. 이게 무슨 말이죠? 우리 몇 년간을 보장하죠? 그래서 10년이 됐어. 10년이 됐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는 임차인이 더 이상 연장해달라고 할 수 있어 없어? 없죠. 없는데 여기서 그러면 10년이 됐으면 권리금은 보호받아 못 받아? 권리금은 보호받는다 이 말이에요. 알겠죠? 권리금은 보호받는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임차인은요 10년째가 되는 해 기간을 연장해달라고 한번 얘기해보고 안 해주죠. 그러면 기간이 끝나기 6개월에서 기간이 만료가 될 때까지 그 사이에요 신규 임차인을 데리고 오면 돼. 신규 임차인을 데리고 왔는데 임대인이요 무조건 노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돼. 그러면 권리금 애수 방해가 돼. 알겠죠? 그러면 임대인은 손해배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10년이 지나서 더 이상 갱신 요구는 할 수 없어도 뭐는 보호받을 수 있다? 권리금은 보호받을 수 있다 이런 말이죠. 3번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권리금 해수 방해로 손해배상을 구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는 뭐를 해야 돼? 주선하는 게 원칙이고 만약에 임대인의 방해가 있으면 그건 뭐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기 아니요 신규 임차인과 권리금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이라고 할지라도 그 권리금 해수 기회를 방해하는 임대인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말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4번은요. 신규 임차인이 몇 기? 3기의 차임액 이상의 차임을 연체하는 등 같은 법 10조 제1항 갖고 10조 제1항이 뭐죠? 계약 갱신 요구권이죠. 3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합의로 보상을 한 경우, 그럼 동의 없이 전대차한 경우 뭐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경우에 해당하면은 권리금 보호를 못 받아요. 권리금 보호를 못 받아. 작년 우리 시험에 났죠. 알죠? 이렇게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언제든지 임대인은 해지하거나 갱신을 거절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 권리금 해수 기회 보호 의무를 부담한다 안 한다? 부담하지 않는다. 이렇게 부담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것은 부담하지 않아요. 알겠죠? 그 다음에 4번 5번 권리금 계약이 임차권 양도계약과 결합하여 전체가 경제적 사실적으로 줄고 일체로 행해진다. 보통은 다 이렇게 하죠. 임대차 계약하고 권리금 계약이 보통 하나로 이루어지죠. 그런데 어떤 이유로 임대차 계약이 깨지거나 임대인이 노해가지고 또는요 뭐죠 권리금 계약이 깨진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전체가 다 깨지는 것이지 임대차 계약만 깨지고 권리금은 받는다 그러면 돼 안 돼? 안 되죠. 그래서 일체로 행해진 경우 계약의 전부가 하나의 계약인 것과 같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불가분의 관계 무슨 말이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요 권리금 계약을 해가지고 권리금조로 5천인데 500을 일단 계약금조로 줬단 말이죠. 그러고 난 다음에 뭘 했냐면 여기에 사업자 등록이 나오면은 임대차 계약을 계속 하기로 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사업자 등록을 신청했더니 거기에는 그런 업종이 인정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임대차 계약이 안 되죠. 그럼 권리금 계약도 없는 것이죠. 그럼 권리금 계약금 받은 거 500만 원 내줘야 되죠. 근데 보통은 임차인들이 신규 임차인한테 받은 권리금을 반환하지 않겠다고 버틴단 말이죠.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하나로 이루어진다. 보통은 일체로 이루어진 경우 이 말이죠.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가 아웃이면 전부가 모여가 된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정답 몇 번이다? 1번이다 이런 말이에요. 아시겠죠? 1번 이렇게.
권리금융 판례니까. 그 다음에 여기요. 이런 봐봐. 이 권리금융 안에서 판례가 하나 더 있어. 하나 더 없어. 6번에다가 뭐라 하냐면 임대인의 권리금 해수 방해로 인한 임대인의 권리금 해수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과 임차인의 목적물 인도 의무는 했어요? 동시이행 X, 동시이행이 아니다. 왜요? 뭐하고 동시이행이죠? 보증금하고 목적물 인도가 동시이행이죠. 그런데 임대인이요, 권리금을 못 받게 해서 임차인이 임대인한테 받을 손해배상이 있단 말이죠. 이 손해배상하고요, 목적물의 인도는 동시이행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래서 임대인은요, 권리금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주면서 목적물을 인도해줘야 손해배상을 해준다. 그러면 돼, 안 돼? 안 되고 먼저 손해배상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아직 이거 시험에 안 나왔어. 동시행에서 동시행 한별권에서 아직 시험에 안 나왔다고. 올해 처음으로 나온 판례라고. 알겠죠? 그러니까 잘 알고 있어야 돼. 동시행이다 아니다? 아니다. 이렇게 아시겠죠? 그럼요,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가요 집합법을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